자, 제12조 손해평가 단위입니다. 보험 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는요, 다음 각호와 같대요. 농작물은 농지별, 가축은 개별 가축별, 그렇지만 벌은 벌통 단위, 그리고 농업시설물은 보험가입 목적물별. 이게 지금 손해평가 단위라는 거예요. 단위.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농지라 함은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 필지, 지번 등과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말하며 방풍림, 돌담, 도로 등에 의해 구획된 것 또는 동일한 울타리, 시설 등에 의해 구획된 것을 하나의 농지로 한다 그랬어요. 다만 경사지에서 보이는 돌담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면적이 극히 작은 것은 동일 작업 단위 등으로 정리하여 가지고 하나의 농지로 포함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기출 패턴 확인해 보면은요, 아주 단순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보험 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사과, 이건 이제 농작물이죠. 농작물, 농작물, 그러니까 농지별 이렇게 나와야 된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농작물의 손해평가 단위는요, 농지별이죠. 농지별. 똑같은 내용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버전만 조금 다르게 보는 건데 사실은 같은 걸 물어보는 거죠.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보험 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제 앞서서 나왔던 거는 이제 여기다가 가축이라고, 이렇게 가축이라고 나오는 그건데 여기서 이제 소로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개별 가축별, 그리고 농작물은 농지별, 이렇게 연결하면 맞다라는 거. 여기도 지금 여기는 이제 농작물이라고 했지만 뭐 사과로 올 수도 있고 배로 올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는 지금 소로 나왔지만 여기를 뭐 그냥 가축이라고 해가지고 표현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맞는 보기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보험 목적물별 손해평가의 단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요. 벌은 벌통 단위 한다고 그랬고 농작물에 해당이 되죠. 농지별이죠.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보험 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이다 그랬어요.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요. 농작물, 농지별, 가축, 개별 가축별. 농업시설물은요. 보험가입 목적물별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그동안에 나온 포인트가 딱 방금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해 놓은 딱 그 자리들이 시험 포인트예요. 자, 제13조. 농작물의 보험 가액 및 보험금 산정. 여기 지금 별 5개 쳐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여기서는 문제가 나온다라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 부분에서도 살짝 선생님 지금 여기 그 볼드하고 밑줄 쳐놓은 부분 있죠? 여기 내용들을 싹 바꿔가지고 틀린 보기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 잘 나오는데요. 그거보다도 제2항 농작물에 대한 보험금 산정 별표 1, 요 뒤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 그 내용 가지고 문제가 뭐 거의 한두 문제는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물론 별표 이쪽에서도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한 문제 이상은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표 5개 그래서 쳐놓은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농작물에 대한 보험가액 산정은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랬어요. 특정위험 방식인 인삼은요, 가입 면적에 보험가입 당시에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해서 이렇게 산정을 한대요. 뭐가요? 인삼의 보험가액 산정하는 것이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 면적, 연금 등이 가입 당시와 다를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시험에서는 이제 여기 보이는 이 워딩 가지고 싹 바꿔가지고 이제 틀린 보기 만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뒤에 어차피 우리가 별표 일부분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전반적인 좀 메커니즘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가입 면적을요, 뭐 몇 제곱미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단위당 가입 가격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곱미터당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이제 이거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제곱미터 날라가고 얼마 해가지고 금액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저가 전 종합위험 방식의 보험 가액은요, 저가 후 착과수 조사를 통해 가지고 산정한 기준 수확량의
보험가입 당시에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해서 산정한다 그랬어요. 여기도 이제 기준 수확량이라고 그랬으니까 기준 수확량이 몇 킬로그램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그럼 단위당 가입 가격은 몇 킬로그램인데 킬로그램당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네. 그럼 곱하기 하게 되면은 킬로그램 날라가고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으로 나오겠죠. 실제로 옆 파트 시험 나오는 거는 이제 여기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이 내용까지 알 건 아닌데 뒤에 선생님이 어차피 보험금 관련 내용을 또 설명할 때 이런 메커니즘을 좀 알면 좋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합위험 방식 보험 가액은요,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 목적물의 평년 수확량에 이번에는 보험 가입 당시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해가지고 산정한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워딩들이 지금 살살 다르죠. 인삼은 가입 면적 곱하기 단위당 가입 가격.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은 봤더니 기준 수확량에다가 단위당 가입 가격. 또 종합위험 방식이 또 뭐 나왔던 거 봤더니 이번에는 평년 수확량에 단위당 가입 가격 이렇게 곱해요. 그죠? 그래서 요 워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다가 가로 넣기 구멍을 뚫어버리면 고지고대로 써야 되니까 여러분들 헷갈리기 좋겠죠. 그렇게도 한 문제 낼 수 있겠죠. 그죠? 이어서 다만 보험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 면적, 주수, 수령, 품종 등이 가입 당시와 다를 경우에는 변경해야 된다. 또 이제 생산비 보장 보험가액 나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 당시에 정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랬어요. 다만 보험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 면적 등이 가입 당시와 다를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일종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살짝 보이긴 하죠. 그죠? 해당하는 어떤 걔네들만의 그 고유 워딩, 거기다가 그거 내용, 거기다 곱하기 뭐 단위당 가입 가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일종의 메커니즘이 보인다. 그렇지 아니한 생산비 보장 보험금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 당시에 정한 그냥 그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또 산정한다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자는 거예요. 나무 손해보장의 보험 가액은요, 기재된 보험 목적물이 나무인 경우 최초로 보험사고 발생 시 해당 농지에 심어져 있는 과실 생산이 가능한 나무 수, 이때는 피해 나무 수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가입 당시에 나무당 가입 가격을 곱해서 산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무 수라 그러면은 뭐 그냥 쉽게 그냥 몇 주, 뭐 100주면 100주, 200주면 200주 이런 식으로 몇 주 이렇게 나올 것이고, 보험 가입 당시 나무당 가입 가격 그러면 여기는 그럼 주당 뭐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래서 곱하기 하면은 주 날라가고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금액으로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자, 농작물에 대한 보험금 산정 방법은요, 별표 읽어갈 때요. 뒤에 페이지 넘어가서 같이 볼게요. 농작물의 손해순환액에 대한 품목별, 재해별, 시기별 조사 방법은요, 별표 2와 같대요. 재해보험 사업자는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해 발생 전부터 보험 품목에 대한 평가를 위해 생육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꼭 피해가 발생해서 피해 신고가 있어서 가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면은 어떤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 그런 품목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재해 발생 전부터도 이렇게 가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죠. 누구와요? 재해보험 사업자가요. 이때 손해평가만은 조사 결과 일부를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별표 1. 여기 시험 문제 잘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지금 이제 각 품목별로 이렇게 보험금 계산 공식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요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시점에 따라서 그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2차 공부를 먼저 하신 분들 아주 잘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볼 2차 공부 내용하고 여기하고 조금씩 수치가 다르거나 조금씩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시기.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는데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별표 1의 내용은 매년 바뀌는 게 아니라 몇 년에 한 번 지금 바꿔요. 보면은. 근데 우리 지금 시험 보는 이 이론서, 그전에는 업무 방법서, 이거는요, 해마다 지금 시험 보는 내용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반영이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험 문제를 안 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게 웬걸? 지금 몇 번 이미 나왔어요. 이거랑 내용이 달라졌지만 그냥 1차는 뭘로 기준으로 봤다? 이거 기준으로 그냥 봤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2차 시험 내용하고 여기하고 내용이 좀 다르더라도 1차는 요거 기준으로 풀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2차는 또 2차대로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차 공부가 되어 있는 분들은 여기 부분은 사실은 공짜다. 예. 그래서 여기를 2차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여기를 드립다 외워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엄청 퍽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1차 공부를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그냥 포기하고 그냥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쌤이 추천드리는 방법은, 쌤 추천, 미리 딱 얘기 드리고 갑니다. 2차 강의를 한번 그냥 들어라. 어차피 2차 공부 먼저 하라고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1차가 너무 임박했다. 그러면 이제 뭐 2차 강의 들을 수 없겠죠. 근데 아직 시험이 좀 여유가 있다라 그러면 1차 시험이 2차 강의를 먼저 듣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플랜 B도 있어야 되겠죠. 플랜 B. 유튜브에서 보험금이 어때서 라고를 검색해 보세요. 유튜브 검색. 그럼 이게 노래를 불러놓은 게 있습니다. 노래를 가사를 만들어 가지고 보험금 공식을 가지고 여기 다 나와요. 여기 있는 게. 그래서 노래로 이렇게 외우는 방법을 쌤이 또 플랜 B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공부할 수 있게, 여기 좀 기억할 수 있게 쉽게. 그래서 요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가장 추천은 2차 강의를 그냥 한 바퀴 들어서 그냥 여기를 날로 먹는 거, 이걸 가장 추천을 드리고, 뭐 상황이 시험이 임박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이 플랜 B로 해서 유튜브에 보험금이 어때서를 검색해서 요 노래를 들으면서 여기를 그냥 외워버리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쌤은 또 쌤대로 여기 한번 훑어 드릴게요. 요 내용을. 이게 여러분들이 드립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쌤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요 메커니즘이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라도 파악이 된다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계산 문제로 만약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메커니즘을 좀 습득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소위 문제 컨닝이라고 그래요. 문제 컨닝. 나는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지만 문제에 깔린 것들을 보고 계산을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서 답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먼저 좀 보여드리겠다. 설명을 좀 드리고. 그래서 이거를 너무 퍽퍽하게 이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마라. 아, 근데 나는 선생님 머리가 좋아서요. 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럼 외우세요. 근데 대부분은 그게 안 될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메커니즘을 보여드릴게요. 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본을 하나 잡을게요. 형광펜 들어가지고 여기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가로하고 피해율 빼기 자기부담 비율, 여기다가 형광펜, 그리고 그 밑에 피해율하고, 피해율은 여기 평수 미평, 여기다가 형광펜, 여기다 한번 쳐볼게요. 이거를 우리는 지금 이게 이 보험금 곱하기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빼기 자기부담 비율, 요거 부분이 보험금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피자라고 부르거든요. 보피자. 보험금 공식이다. 이 표 자체가 여기 지금 보험금 산정해가지고 지금 산정 내용을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해놓은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이 보험금 계산하는 공식이다. 보험금. 맞습니다. 그리고 피해율 계산하는 거는요, 기본형이요. 평균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그리고 미부상 감수량을 뺀 거를 평균 수확량으로 다시 나누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해율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피자 평수 미평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쌤이 이제 기본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제일 많은 품목에 해당하는 게 요걸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걸 시험 낼 확률이 높겠어요? 이거 아닌 놈을 낼 확률이 높겠어요? 당연히 이거 아닌 놈 낼 확률이 높겠죠. 근데 요거 그렇다고 또 안 내지도 않았다. 그래도 은근히 나왔다. 이것도. 또 주는 거는 먹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일단 먼저 체크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앞으로 보피자 평수 미평이 나오면은 그건 이제 다시 보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미 한번 봤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기본이 되는 공식인 게 왜 그런 거니?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이게 어떤 식으로 보험금을 계산하는지. 보험금을 계산하는 방식이요. 이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거에서 곱하기를 하는데, 뭘 곱하는가 봤더니 피해율이라는 프로티지가 있는데 거기서 자기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뺀 거, 나머지 부분에다가 보험가입 금액을 곱해서 보험금을 계산을 한대요. 만약에 피해율이 50%래. 그러면은 이 보험가입 금액에다가 바로 그냥 50% 곱해서 바로 돈 주는 게 아니라 자기부담 비율이 예를 들어 20%다. 그러면은
50%에서 20% 빼면은 30%죠. 예.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험가입금액 곱해가지고 보험금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피해율을 그냥 고지고대로 몇십 프로라고 줘버리면은 너무 쉽잖아요. 아무리 1차 시험이라고 그래도. 그러면 여기가 문제가 나온다라고 그러면은, 아이고, 여기 밑에 단계부터 이 피해율 계산하는 것부터 한번 내일 심산이 크겠죠? 아니, 너 평수미평도 하고, 그 다음에 보피자까지 해봐. 요 정도는 내야 그래도 전부 줄만 하죠. 아무리 1차 시험 쉽다고 그래도. 그죠? 근데 이제 여기도 평수미평 그냥 외워서 뭐 할 수도 있지만, 이 메커니즘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이 식이 뜻하는 게 무엇인가. 예. 가만히 한번 째려 봐보세요. 이게 뭔 놈의 거식인가 하고. 여기서 이 평년 수확량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되는 기준값이에요. 평년에는 요만큼 나왔다. 요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수확을 해보니, 이번에 수확량 해보니까, 수확해보니까, 이만큼밖에 안 나왔네,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 평년에는 이만큼 나오는데, 이번에 이만큼밖에 안 나왔다? 이 차이에 해당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피해를 본 부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서 미보상 감수량이라는 것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보상해줄 일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가 해줄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거 부분을 뺀 거. 그거 부분이 이제 진정한 피해 본놈이 되겠죠. 그거를 기준이 되는 이 평균 수확량으로 나눠서 피해율을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율이라는 것은 그냥 선생님이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뒤에 계속 나올 건데 우리 이 시험에서 피해율이라는 개념은 그냥 뭐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식이 막 섞여서 써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념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죄다 분의 피해 본놈 이렇게 됩니다. 죄다 분의 피해 본놈. 이게 피해율이다. 이게 피해율. 죄다 분의 피해 본놈. 이렇게 하면은 이게 피해율이다. 각 품목별로 조금씩 그 피해 본놈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식을 딱 놓고 보면은 걔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피해 본놈 이거 하라는 거네. 올리라는 거네.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커니즘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다가 뭐 몇 프로 몇 킬로그램 뭐 이렇게 막 깔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 식을 정확하게 안 외웠어. 공식도 몰라. 그래도 피해율은 죄다분의 피해 본놈 생각해서 한번 주어진 값을 가지고 한번 버무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금은 기본용이 보피자라고 그랬어. 그 메커니즘을 생각을 하면서 버무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답을 얼추 써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그걸 조금씩 보여드리면서 또 말씀을 또 드릴게요. 자, 이거 기본형 잡았는데 그 밑에 다시 한번 볼게요. 감자랑 복숭아 제외하고는 피해율이 이건데 감자 복숭아는 피해율이 계산하는 식이 같은 듯 좀 달라요. 왜냐면 지금 이쪽 파트에서는 감자하고 복숭아는 병충해 감수량 부분을 잡아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평수 미평만 하는 게 아니라 평수 미 병평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병충해 감수량 부분은 더해서 여기는 지금 빼서잖아요. 근데 평수 미 병평 이렇게 계산한다. 자, 여기 봤으니까 다시 올라가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볼게요. 호흡이 좀 길 수 있습니다. 자, 인삼이 먼저 나왔어요. 인삼, 보험금 공식은요, 기본용으로 나오죠? 보피자, 그죠? 근데 피해율 계산하는 걸 보니까, 뭐가 선생님 복잡해요.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은 그 메커니즘 내에 있는 녀석이에요. 보험금이 어때서 노래를 들어보면은 여기는 인삼, 일수기, 해외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근데 여기도 가만히 보면 이 인삼이라는 녀석은요, 재배 면적 분해, 죄다 분해, 이 피해 면적 부분만 발라서 계산하는구나. 이거에 대한 식이 뒤에 이렇게 붙는 거고요. 여기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1 빼기 기분의 수잖아요. 그럼 기로 정리를 해보면 좀 잘릴까 싶으니까 잠깐만. 기분의 기 빼기 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 부분을 정리를 하면요. 그래서 원래 평수 미평에서 미보상 감수량 부분 그거에 대한 부분이 없으니까 여기서 평 빼기 수 빼기 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평이죠. 그거랑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기수 미기에서 미 부분이 없으니까 빼고 기수 미기 하는 부분이다. 평수 미평이랑 사실 같은 메커니즘이다. 근데 이제 식을 정리해서 쓰니까 이렇게 나온 거다. 그래서 인삼 부분도 사실은 전혀 다른 식이거나 그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인삼 일수기 해배 예, 이걸로 기억을 할게요. 예, 계산할 때는 이 식을 기억하고 있다가 실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이 주어진 값들 그냥 넣어서 하친연산만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1차 시험은요. 예. 그래서 이 보험금 공식 기억하고 있는 게 사실은 왔다예요. 예. 알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주어진 거 넣어서 계산기만 누를 줄 알면, 때로는 계산기 누를 줄 몰라도 그냥 사친연산 계산만 할 수 있으면은 예, 점수 주는 그런 식의 문제입니다. 예.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입니다. 차가손해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나무손해보장, 예, 보험금 이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나무손해보장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얘는 뒤에도 나무손해 붙은 애들은요 공식이 똑같아요. 보피자고요. 피해율은요, 예, 뭐 피해 주수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 그러잖아요. 실제 결과 주수면은 죄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거 분의 피해 본놈 예,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나무 어쩌고 저쩌고 나무 손해보장 이 보험금 예, 얘는 공식이 예, 이게 똑같다 이대로다 뒤에는 다 공짜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봐놓으면은요. 그래서 뭐가 많고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차가감소 보험금은요, 차가가 감소된 부분에 대한 어떤 보험금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차가 감소량에서 빼기, 보상 안 해줘도 되는 거 보험회사 입장에서 미부담 감소량 빼고요. 자기부담 감소량 부분 뺀 거, 그러면은 몇 킬로그램 이렇게 나오겠죠. 다 량이니까, 량. 그죠? 거기다가 곱하기, 뭐, 킬로그램당 얼마 가격 이렇게 곱하면은, 아, 대략 그 차가감소 보험금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도들 타먹으니까, 이 보장 수준을요 50%하고 70%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질 겁니다. 50%면은 방금 전에 거기까지 계산한 거에다가 곱하기 0.5, 70%짜리 선택했으면은 방금 여기까지 계산한 거에다가 곱하기 0.7 해서 차가감소 보험금 계산합니다. 과실손해보험금은요, 저가 종료 이후에 누적 감수량, 누적해서 감수량 이렇게 쌓여 있는 거, 그거 다 더한 거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부담 감수량 부분 빼고요. 그거 한 거에다가 곱하기 뭐 한다? 칼가격 해서 과실손해보험금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커니즘 쪽으로는 대략 이해는 되시죠? 다 그냥 곱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미부담 감수량이나 어떤 뭐 자기부담 감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빼주고 가입가격을 곱해서 구하는 거구나, 메커니즘 자체가. 근데 차가금소 보험금 같이 뭐 보장 수준으로 이렇게 퍼센티지가 주어져 있으면 그것까지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어려운 그건 아니에요. 인삼 해가림 시설 왔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과 같거나 클 때, 같거나 아니면은 보험 가입 금액이 이렇게 클 때, 같을 때는 전부 보험이고 보험 가입 금액이 크면은 초과 보험이에요. 그럴 때는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이렇게 차감한대요. 이건 말이 조금 오류성이 있기는 한데 그냥 찰떡같이 알아들을게요. 결국에 핵심은 뭐냐면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뺀 걸로 보험금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이랑 같을 때는 어차피 숫자가 같으니까 뭘로 해도 상관없는데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보험 가입 금액이 더 크다, 만약에 더 큰 경우에는 보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사실은 보험 가액을 한도로. 근데 이렇게 개떡같이 말했지만 우리는 찰떡같이 그냥 알아들으면 됩니다. 문제 안 되게 문제 나올 거예요. 핵심은 뭐다?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해서 계산한다. 근데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작을 때 이런 경우면은 일부 보험이 되잖아요. 일부 보험. 그래서 똑같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빼가지고 계산하는데 이때는 일부 보험이니까 보험 가액분에 보험 가입 금액 한 걸로 이렇게 비례 보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손자 뽀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개념은 뭐다?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부분 빼가지고 계산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약에 주어져 있으면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원래 손해액이 이만큼인데 다 보험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자기부담금 부분 있으면 그걸 빼고 보험금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일부 보험이야. 보험 가입 금액이 그러니까 더 작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쉽게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그 외에 변수도 있긴 한데 보험 가치 금액이 예를 들어 1억짜리인데 보험 가입 금액이 뭐 1억이 다 안 들어있고 한 5천만 원 반절만 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 반절만, 그거 가지고 보험료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너 대략 반절 정도 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보험금 너 반절만 줄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례 보상을 한다라는 내용. 비과림 시설 나옵니다. 비과림 시설은 아이고 뭐 어려운 식 써 있는 것 같은데 작은 값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역시 시설이기 때문에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뺀 걸로 보험금 계산하는데 보험 가입 금액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값, 요거 저기 계산한 값하고 요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작은 걸로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 식을 말로 바꿔 보면 보험 가입 금액을 뭐 한도로 한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겠죠.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빼서 계산하는데. 자, 그렇습니다. 옥수수 왔습니다. 옥수수. 옥수수는 보면은 역시 작은 걸로 한다는데 보험 가입 금액하고 손해액하고 둘 중에 작은 걸로. 예를 들어 손해액이면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빼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옥수, 섬섬 옥수 같은 작은 손 좀 보자 이렇게 기억해 보면 어떨까? 이 미니멈하고 이 가로 안에는 손해액이 앞으로 오고 보험가입금액이 뒤로 가도 사실은 같은 뜻이잖아요. 그래서 섬섬 옥수 같은 작은 손 좀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을 해보면 어떨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손해액은요 그냥 곱게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피해 수확량을 줘요. 그럼 몇 킬로그램 나오겠죠? 피해 본놈이 얼만큼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거 금액으로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킬로그램당 가격 이렇게 곱해서 구하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기부담금은요.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라고 있으면은 거기서 자기부담 비율 곱해가지고 구한대요. 이런 메커니즘들만 그냥 봐놓으면 돼요. 사실은 뭐 이거를 다 외워가지고 써질 정도로 준비할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은 거죠. 자,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입니다. 이 뒤로는 뭐 추가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은요, 보면은 뒤에 이제 이렇게 붙어요. 곱하기 10%가.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피해율을 곱하고요. 거기다가 곱하기 10% 해가지고 이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단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게 보험금이 나갈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앞에 얘 본보험금 있잖아요. 그걸 이제 보피자로 계산한다라고 봤을 때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보다 커야 이걸로 계산한 보험금이 뭐가 얼마라도 의미 있는 값이 빵이 아니고 나갈 게 있겠죠. 그래서 초과해서 여기서 나가는 게 있어야 얘를 계산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자, 피해율 계산은요. 평수 미평 이렇게 되고요. 나무손해 계속 반복된다고 했죠. 똑같은 거. 이양직파 불능 보험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요.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곱하기 15% 해서 계산해서 나간대요. 제2양 재직파 보험금이라고 해서 해놨는데요.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25% 곱하고 면적 피해율이라는 걸 곱해서 나간대요. 그래서 원래 그 정식 직원이면은 이 월급이 200만 원인데 이직을 하게 되면은 250만 원 준대요. 그렇게 해서 이 식 두 개를 그냥 날로 외워버리면 어떨까? 그리고 면적 피해율이라는 것은 죄다 분해, 피해 본놈, 죄다 분해, 본가의 면적이니까 피해 본놈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마늘 외는 이렇게 한대요. 조기파종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마늘이에요. 얘는요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35%하고 표준 출연 피율이라는 거를 곱해가지고 구하네요. 그래서 골프장에서 이렇게 조기에 골프를 치는데 파를 달성하는 종은 사장님 아니면 사모님들이겠죠. 사모님들, 돈 많으신 분들. 그래서 35%를 곱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어떨까? 더 좋은 방법 있으면 그걸 하세요. 그래서 표준 출연 비율도 이제 곱게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한 번쯤 더 계산하게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출연 주수라는 걸 줘가지고 이렇게 3만 빼기 출연 주수 한 거를 3만으로 다시 나눠서 표준 출연 비율을 이렇게 계산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시바르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10R당 출연주 수가 3만 주보다 작고 10R당 3만 주 이상으로 이렇게 재파종을 한 경우에 이 보험금을 계산해서 나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10R는요. 1000제곱미터를 말을 합니다. 1000제곱미터. 자, 그리고 경작불능보험금 나와요. 아래쪽으로 경작불능보험금. 지금 이제 사료용 옥수수하고 조사료용 벼 빼고 나머지는 다 이걸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일 많은 경우의 수가 해당이 되니까 이걸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사료용 옥수수, 조사료용 벼만 따로 보면 되겠다. 그래서 경작불능보험금이라는 거는 계산하는 게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라고 있으면은 일정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아주 간단하죠. 곱하기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걸 그냥 곱게 이게 이제 곱해야 되는 건데요. 이걸 곱게 주지 않겠죠. 그럼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주냐면 자기 부담 비율을 그냥 알려줘요. 자기 부담 비율. 그러면은 요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이걸 곱해서 외운 사람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외우기가 어렵냐? 이게 결국엔 이거 외우는 게 핵심인데 너무 쉽죠. 그 장작불능보험금은요. 뭐랄까 지금 요건이라고 하면은 식물체 피해율이 65%, 가로수는 60%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하남 이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자리는 또 뭐 가로놓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결국에 계산 문제 나온다 그러면 요거 외우는 게 핵심인데 너무 쉽다.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하세요. 100%에서 이걸 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90 나오죠. 그거 나누기 2 하면은 요거다. 다 그렇게 됩니다. 100에서 20 빼면 80 나누기 하면 40. 100에서 30 빼면은 70 나누기 하면 35. 100에서 60 빼면은 나누기 하면은 3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피해가 100%라고 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자기 부담 비율 뺀 거예요. 그럼 40% 뺐더니 60% 남네. 그러면은 너 반 나 반 해가지고 30% 이렇게 기억을 해보자 방법이.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르게 수가 있는 게 근데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100에서 15% 빼면은 85 나오죠. 근데 이제 이걸 나누게 되면은 42.5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야, 너 고생 많으니까 너 0.5 더 해. 우리 추잡스럽게 0.5까지 해. 42%.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1번 방법. 2번 방법. 좀 더 뭐 간단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이 자기부담 비율은 이거는 10, 15, 23, 40은 고정이니까. 1호 사이를 딱 잡아요. 1호 사이. 1호 사이 잡고 5% 단위로, 좌우 5% 단위로 끊어진다. 그래서 40, 35, 30 이렇게 보고 이쪽으로는 45 이렇게 해서 기억하는 방법이 있고 편한 걸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요거 기억하고 있으면은 경작불능보험금 나오면은 점수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사료용 옥수수, 조사료용 벼는 어떻게 되냐. 얘는 봤더니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보장 비율하고 경과 비율이라는 걸 곱해가지고 구하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보장 비율이 여기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그런 거나 그러니까 같은 메커니즘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사료용 옥수수, 조사료용 벼의 경우에는 뒤에 경과 비율을 또 곱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다. 지급 사유도 보게 되면은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하네요. 그러니까 1차에서는 이것까지 따지진 않는데 어쨌든 2차 가서도 이런 내용들은 나오니까 이 지급 사유가 두 개가 충족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째,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그 와중에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이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지급 사유가 되는 거죠. 여기도 뭐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역시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하나 이랬잖아요. 그죠? 메커니즘 쪽으로는 같다. 근데 이제 얘네들로 경작불능보험금을 구하라고 그랬으면은 사고 발생일이 몇 월인가를 봐가지고 각각 해당하는 이 수치를 또 한번 곱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사료용 옥수수나 조사료용 벼는 지금 이 상태에서 문제 나온다라고 그러면 보장 비율은 얼마라고 프로티지를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핵심이 뭐가 될 것이다. 사고 발생이 월 1위 내지는 월로 그냥 줄 수도 있고 월 1을 줘도 우리는 월만 보면 되니까요. 속한 월에 따라서 이 프로티지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또 외우는 게 핵심이 될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요. 근데 이게 뭐 외우기가 어려워요?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엄청 쉬워요. 가만히 봐보세요. 조사료용 벼하고 사료용 옥수수하고 이게 뭐 수치가 다 비스무리한데 지금 여기만 다르죠. 6월달만. 그죠? 나머지는 그냥 80, 90, 100이잖아요.
5, 6, 7, 8 해가지고, 그죠? 이걸 어떻게 한번 기억을 해보냐면요. 여러분들 좋은 방법 있으면 그걸 하시는데, 쌤 그냥 방법 하나 알려드리면 어렵잖아요. 오빠, 친구가 나이가 80이래요. 나이가 80. 오빠 친구 나이가 80. 근데 뭐 하는 사람이요? 고기를 8호. 고기 육자를 쓴 거예요. 고기 육자예요. 고기를 8호. 그리고 사령 옥수수는 고기를 80. 이래요. 왜 그러냐면 이 변은 여기에 숫자 5가 있어요. 그리고 옥수수는 여기에 숫자 0이 있어요. 0이 5가. 그래서 오빠 친구가 나이가 80인데 고기를 85, 고기를 80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벼하고 옥수수에 맞춰서. 옥수수는 여기 동그라미 있으니까 80이고 벼는 여기에 숫자 5가 있으니까 85고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더 좋은 방법 있으면 그걸 넣으세요. 수학불능보험금입니다. 아유 이거 공짜예요. 수학불능보험금. 역시 계산하는 방법은요. 보험금 계산 방식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일정 비율이래요. 근데 이제 일정 비율이 여러분들 힘들고 하게 할 수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부담 비율별 10, 15, 20, 30, 40이잖아요. 그죠? 앞에 경작불능 45, 20, 42, 40, 35, 30 했던 거 거기다가 플러스 15% 하면은 이거예요. 정확하게. 여기다가 15씩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60. 맞죠? 여기다가 15 더하면은 57. 맞죠? 여기다가 15 더하면은 55. 맞죠? 50. 45. 딱 나오죠? 땅땅 맞습니다. 그래서 경작불능보험금을 외웠다. 수학불능보험금 공짜다. 어렵지 않죠? 지급사연 한번 보고 갈게요. 재현율이 65%, 가로살은 70%. 이거 좀 직구준 출제자 만나면 이런데 그냥 이거 계산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데 막 가로 쳐버릴 수도 있어요. 직구준 친구 만나면. 미만으로 떨어져 정상비로서 출하가 불가능하게 되고 계약자가 수학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하나 그죠? 그래서 여기도 지급사에도 굳이 나눠보면은 1차에서 할 영역은 아닌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2차에서 진하게 또 말씀드릴게요. 공부할 때 재밌어요. 우리 공부 어렵지 않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와서 브루콜리 거 나왔어요. 브루콜리 보험금 공식이요. 잔존 보험가입 금액에다가 곱하기 경과비율, 피해율 하고 거기서 자기부담금 빼가지고 계산한대요. 잔존 보험가입 금액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남아있는 보험가입 금액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봤더니 보험가입 금액에서 보상액을 빼가지고 그러니까 기발생, 생산비, 보험금, 합계액을 빼가지고 남은 보험가입 금액을 말하는구나 알 수 있죠. 자기부담금은요. 잔존 보험가입 금액에다 곱하기 계약 시 선택한 비율 이 브로콜리랑 이 고추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자기부담 비율을요 3% 또는 5% 중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이 보험금 공식은 어떻게 기억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존경피자, 존경피자. 선생님은 피자를 존경합니다. 피자, 존경피자. 고추 내려왔는데요. 고추는 봤더니 얘도 존경피자예요. 기본적으로는. 병충해 없는 경우, 병충해 있는 경우 나눴죠. 고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충해도 잡아주는 게 있어서 만약에 병충해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존경피자로 가는 게 아니라 존경피자에다가 존경피에다가 병을 넣어요. 곱하기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이라는 것까지 곱해준 다음에 자기부담금을 빼요. 그래서 존경피병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존경피병자. 그 외에는 존경피자. 피해율은요. 피해 비율에다가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하고요. 미보상 비율이 있으면 곱하기 1 미보상 비율을 감안해 준대요. 그러니까 곱하기 1 미보상 비율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미보상 비율이 10%다 그러면 혹시나 10%냐 말씀드린 거예요. 1이면 100%죠. 그리고 빼면은 90%죠. 그럼 실제로 계산할 때는 곱하기 0.9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생계를 하시면서 공부를 오래 놓으신 분들이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기부담금 역시 잔존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계약시 선택한 비율. 그래서 고추랑 브로콜리 공통입니다. 이 비율은 3% 또는 5%입니다. 자, 내려와서 이제 배추, 파무, 단호박, 당근, 메밀 이 친구들 시설문 제외하고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보험금은 기본형이네요. 보피자, 그죠? 보피자.
근데 이제 피해율을 내는 공식들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이게 품목별로 다르게 써놨어요. 예. 근데 쌤이 봤을 때는, 쌤 눈에는 사실은 이게 다른 그 내용은 아니에요. 메커니즘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하고, 그다음 일미 반영해주고, 면적 비율에다가 곱하기 평균 손해 정도 비율하고, 일미 반영해주고, 면적 비율에다가 이제 메밀의 경우에는 일미를 반영해줘요. 근데 이제 이 메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좀 간단해 보인다 싶을 수 있는데, 사실은 얘가 더 복잡해요. 얘는 이제 면적 비율이라는 게, 피해 면적을 재배 면적으로 나누는데, 이거만 보면 죄다분의 피해 본놈이네요. 선생님 간단한데요? 아니요. 피해 면적 계산하는 게요. 그 도복으로 쓰러진 부분하고 그 위에 부분을 이렇게 딱 구분을 해가지고, 쓰러진 부분, 도복으로 인한 피해 면적은 곱하기 0.7 하고요. 77밖에 넘어졌으니까 곱하기 0.7 하고, 더하기 도복으로 쓰러진 거 이외의 피해 면적은요,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해가지고, 각각 한 거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렇게 피해 면적을 잡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계산하기는 한두 번 더 들어간다, 이게 사실은. 여기가 지금 계속 이런 것들은 식을 기억하고 있다가, 아니면은 뭐 정확하게 외우진 않았어도, 이런 대략적인 메커니즘을 알고 있으면 시험 문제 나온 거를 보고 버무려 가지고 이렇게 답을 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쪽 파트는 계속 계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데를 만약에 쌤 같은 출제자를 만나버리면 어떻게 낼까? 이런 거 쭉 깔아놓고 가로를 쳐버리는 거예요. 여기 들어갈 말. 거지 그대로 써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좀 해볼만 하겠죠. 이렇게 가로를 쳐버리면. 좀 곤란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근데 이쪽에서 나오는 문제 틀려도 여러분들 합격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1차 시험은요. 만점 맞아야 합격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쪽 파트는 아까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베스트는 2차 강의 그냥 한번 듣고 그냥 꽁으로 점수 드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베스트다. 근데 이거를 막 때려서 이렇게 1차를 이걸 때려서 여기서 공부를 한다. 시험 공부 시간이나 어떤 노력 대비 효율이 좀 떨어지는 건 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습니다. 자, 시설 작물 해가지고요. 피해 작물 재배 면적, 그리고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그리고 경과 비율, 그리고 피해율,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요쪽에서는 이제 2차 시험에서도 그렇고, 만약에 여러분들 함정을 한다 그러면, 근데 1차에서는 계산 문제 함정 안 파더라고. 이미 계산 문제 자체를 어렵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여기가 피해 면적이 아니라 피해를 본 작물의 재배 면적이라는 거. 이거 하나 함정 선생님 같은 출제위원 만나면은 여기서도 여러분들 헷갈리게 해가지고 떨궈버릴 수 있죠. 피해 면적이 아닙니다. 제대로 잘 봐야 돼요. 피해를 본 그 작물 봤으니까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의 재배 면적, 전체 재배 면적을 말해요. 어차피 뒤에 피해 부분 반영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재배 면적에다가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 비, 그리고 경과 비율, 그리고 피해율. 그래서 면비겸피네. 이거 보험금융학에서 노래라도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간략하게 정리가 잘 됩니다. 피해율은 피해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1미. 그래서 피해 1미야 이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농업용시설물 버섯재배사 부대시설. 얘는 한 사고마다 제조달 가액 기준으로 제조달 가액 보장 특약을 미가입했으면 이제 시가, 단가 때린 걸로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한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앞에서 우리가 식을 봤었으니까 예쁘게 써보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대략적으로다가 그죠? 이걸 썼다고 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한 거하고 이거 중에 작은 값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보험가입 금액 내에서 보상한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수리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로 손해액을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과실손해보장 보험금 공식은요 역시 보피자예요. 피해율은 어떻게 구해요? 만약에 7월 31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으면은 우리가 다 아는 평수 미평. 근데 8월 1일 이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1- 수학 전 사고 피해율 한 거에다가 곱하기 경과 비율
결과지 피해율. 이렇게. 계산, 곱하기 해서 계산을 합니다. 내용을 이렇게 메커니즘을 싹 봐보세요. 복분자. 역시 보피자네요. 본 공식은요. 보피자가 제일 많죠. 피해율은요. 고사 결과 모지수 나누기 평년 결과 모지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 노래로 만들었어요. 사실은 복분자 고모를 평으로 나눠요. 작년에도 그랬고 요 노래 불러가지고 진짜 1차 시험 문제 여러 개 주워 먹었어요. 여러분 선배들. 그 노래만 불렀는데 거기서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일반 초보들이 봤을 때는 어려운 거. 선생님 봤을 때는 노사 떡먹기지만. 그래서 몇 개 맞았습니다. 노래만 불렀는데 그냥. 1차는 너무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서도 아이고 이거 뭔 소린가 하나도 모르겠네. 당연히 모르죠. 처음 봤으니까. 이걸 한번 들었는데 막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 내용이 정리가 딱 되고 막 떠올라 버리고 막 안 잊어버리고 그러면 그 정신 이상한 사람이에요. 머리 복잡하고 정리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 메커니즘을 계속 좀 봐주면서 관련 기출문제 나오는 것들 한 번씩 풀어보면 이런 느낌이구나. 근데 결국에는 그냥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은 대략 이런 형태구나. 이거 쓰라고도 안 해요. 1차 시험은요. 문제에서 주어질 거야. 그럼 대충 이런 식으로 넣어서 계산하는구나. 메커니즘이. 평년 들어갔죠? 이 죄다분해. 고사 결과면 죽었네. 피해 본놈. 이런 느낌으로 피해율 계산해서 보피자 돌려보자. 이렇게는 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좀 알고 있으면. 그래서 지금 계속 메커니즘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걸 처음 본 초보가 막 이거를 이거 어떻게 안 돼? 그럼 당연히 안 되지. 하나도 모르는데 당연한 겁니다. 힘 빼고 찬찬히 보세요. 됩니다. 자, OD는요 역시 보피자네요. 보피자. 딱 그놈의 보피자. 원래 평수미평인데 여기는 평조미평이네요. OD는 결실수 개념을 쓰는 게 있어요. 그냥 이 단계에서는 그런가 보다만 하셔도 돼요.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것도 어차피 평수미평 그림으로 평조미평이구나. 이렇게 해서 피해율 계산하고 그 보피자 돌리면 되겠네. 어렵지 않죠? 과실손해보험금이요. 이건 이제 감귤, 온주, 밀감률이에요. 과실손해보험금은 역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뺀대요. 근데 손해액이라는 게 어떻게 계산하는가 봤더니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이래요. 자기부담금이라는 건요.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래요. 어라? 이게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거 여기다 넣고 요거 여기다 넣었어요. 보험 가입 금액을 보를 앞으로 빼보세요. 보를 앞으로 빼면은 식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보피 보자니까 그죠? 결국에는 보피자죠. 근데 얘가 또 이렇게 손자라고 그랬으니까 감귤 손자라고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노래를 선생님 이건 어떻게 불어놨냐면요. 감귤 손자 보피 보자 이렇게 해놨어요. 피해율 어떻게 계산하는가 봤더니요. 아이고 뭐가 복잡해 보여. 근데 복잡하지 않아요. 기준 가실수라는 게 뭐냐면요. 죄다에 해당이 돼요. 기준 가실수. 그리고 위에 피해 본놈이 올라가는 자리인데요. 이제 감귤은 조사할 때 등급 내 과실하고 등급 외 과실로 이렇게 좀 구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등급 내 피해 과실수는요. 그대로 올라옵니다. 등급 내 거는 그대로 올라오는데요. 등급 외 거는요. 반절만 인정해줘요. 반절만. 50%만 인정해줘요. 그래서 피해 본놈을 이렇게 잡아요. 그렇게 하고 일미 반영해주는 거예요. 일미. 이 정식 정리하면 이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죄다 분해 피해 본놈.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선생님이 예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면 등급 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온전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예수님 밖으로 떨어져 나가면 반거청이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식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쨌든 우리 메커니즘 내에 있다. 죄다 분해 피해 본놈. 이보당 비율은 있으면은 감안해주고 일미해주고 없으면 말고 빵이면은 1은 곱하나만 하잖아요. 그죠? 동상에 나왔어요. 감귤 동상에 역시 손자. 손자는 손자인데 얘는 이 손자하고는 또 내용이 달라요. 이 손해하는 공식이요. 어이구 뭐가 복잡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해요. 보험 가입 금액에서요.
빼기,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기사고 피해율 한 거. 그걸 빼. 그럼 이게 느낌적인 느낌이, 여기까지만 했을 때 느낌적인 느낌이 잔존 보험가입금액의 느낌인데, 그러죠? 네. 그러다 곱하기 수학기 잔존 비율, 네. 곱하기 동상의 피해율, 동상이 그거니까. 네. 그리고 미보상 비율이 있으면은 그 미보상 비율까지 감안해 준 거예요. 알뜰살뜰하게. 일단 보험금 공식 이거는 뭐야 좀 우리가 알고 외우고 있으면은 그냥 주는 거 그냥 딱 때려 넣어서 곱하기만 할 줄 알면 사친영산만 할 줄 알면은 점수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 동상의 이 손해 공식이 복잡해 보인 거를 이거 1시간 뒤에 봐도 기억 안 날 것 같은데 싶은 거를 어떻게 기억을 할까? 선생님이요 옛날에 일미라는 아가씨를 사귀었어요. 일미라는 아가씨. 근데 이 아가씨가 키가 190cm였어요. 키가 190이야 일미라는 아가씨가. 그거 말고는 엄청 참하고 예쁜 아가씨였어요. 추운 겨울이었어요. 이렇게 동상에 올라가면 추워야 되잖아요. 일단 그죠? 추운 겨울이었는데 눈이 내리고 그러는데 일미라는 아가씨하고 이제 좀 진도가 나갈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뽀뽀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뽀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일미라는 아가씨는 막 적극적이지 않고 좀 수동적인 거야. 참한 아가씨죠.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한다? 뽀뽀기에 수동적인 일미. 이렇게 기억을 하면 어떻게 아름답지 않나요? 뽀뽀기에 수동적인 일미. 그래서 동상이 추울 때 선생님과 일미 양의 어떤 그 사랑을 생각해보고 하게 되면은 이 뽀뽀기의 수동적인 일미 딱 떠오르기만 하면은 딱 써있는 거 그대로 때려 넣어서 계산기만 두드릴 줄 알면은 점수를 먹는 그런 그림이,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진다. 그렇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하세요. 자기 부담금을 곱게 그냥 얼마라고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굳이 한번 요거 해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복잡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이 뭔가를 곱한다라는 것인데 여기가 그러면 결국의 핵심은 어떤 부분이 되냐면요. 여기가 돼요. 여기 딱 요거. 주계약 피해율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뺀 값이 만약에 플러스 값이 나와요. 0이 만약에 둘이가 똑같아. 그러면은 빵이기 때문에 어차피 빵이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고 어차피 자기부담금은 빵이에요. 근데 여기서 유의미한 값이 나오려면은 어떤 상황이어야 되냐면요. 자기부담 비율이 더 큰 상황이어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값이니까 이 중에 작은 게 0보다 작은 마이너스 값이 올 수가 있죠. 그리고 그걸 곱해서 마이너스 얼마가 될 것이고 절대값 밖으로 나가면은 이제 플러스로 나오니까 자기부담금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주계약 피해율 부분이 이 자기부담 비율보다 더 커버린다. 그럼 이 두 개를 계산했을 때 양의 값, 플러스 값이 나오니까 그 0이 결국에는 이 줄 중에 작은 값일 거고 0 곱하면 그냥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유의미한 값, 0이 아닌 유의미한 값이 나오려면은 요런 상황이어야 된다. 자기부담 비율이 얘보다 더 큰 상황이어야 된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면 이해를 못 하겠지만 안 턴 거를 털어준다라는 거다. 여기서 앞에서 안 턴 거를 안 턴 거 털어줘 자기 부담금 쌤 이렇게 노래를 불러놨거든요. 이 말이 초보들은 이해는 안 될 거예요. 괜찮아요. 어쨌든 요런 상황이면 자기 부담금이 나올 게 있고 얼마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그 외의 모든 경우는 이런 경우가 아닌 이런 경우들은 다 빵이 나올 것이다. 그 얘기예요. 메커니즘적으로. 그래서 딱 이렇게만 자기 부담 비율이 더 큰 경우 이 주계약 피해율보다 그 경우에만 0이 아닌 다른 값이 나온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상의 피해율 계산하는 공식이요. 이것도 보게 되면은 아유 선생님 너무 복잡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항상 피해율 하면 뭐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최다분의 피해 본놈. 아니 막 이것저것 피해율 막 선생님 다 기억 못하겠어요. 괜찮아. 최다분의 피해 본놈만 기억하세요. 일단. 그러면은 이제 시험장에서
그래도 어떻게 한번 연필 대볼 수가 있겠죠. 죄다분의 피해 본능 뽑히자.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 외의 걸로 나올 확률도 있는데. 걸리면 그냥 맞추자는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이거, 저도 이제 알려드리고 있지만, 여기서 뭐 득점 못한다고 해서 합격 전혀 지장 없습니다. 자, 죄다니까 기준 과실. 죄다에 해당하는 기준 과실 여기 있죠? 그럼 여기 부분이 이제 피해 본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발라서 여기에 올리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동상의 80%형 피해 과실수 합계. 80%형 피해니까 곱하기 0.8 해서 딱 피해 본놈을 발라주는 거예요. 동상의 100%형 피해 과실수 합계. 거기다 곱하기. 이건 100% 피해니까 그대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해 본놈을 발라서 이렇게 올리겠다. 그럼 내용인 거잖아요. 기준 과실수 죄다. 이렇게. 그래서 죄다분의 피해 본놈이다. 결국에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과실선의 추가 보장이래요. 선생님 계속 앞에서 얘기했었죠. 추가 보장 붙으면 곱하기 10% 이렇게 해주는 거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역시 공식이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주계약 비율 곱하기 10% 감귤 온주 밀감류였어요. 단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하남. 피해율은요. 계산하는 게 봤더니 선생님 이거 또 새로운 거 나왔어요. 새로운 거 아니라고. 피해율하면 뭐 기억하라? 죄다분의 피해 본놈. 아니 겉은 달라 보이지만 결국엔 이 얘기라고요. 이 얘기 이렇게 쉽게 알려준 쌤이 없어. 기준 과실수 이거 죄다라고 그랬죠. 죄다 다 올라왔죠. 그럼 피해 본놈 여기 어떻게 올라가요? 피해 본놈 등급 4거 등급 4거 그대로 올라가죠. 이거는 등급 외 거는 방어 정의. 그렇게 해서 여기서 피해 본놈을 발라서 올린다. 만약에 미보상 비율이 있으면 그건 감안해 줘야 되죠. 그래서 1미. 어렵지 않죠. 농업 수익 감소 보장입니다. 농업 수익 감소 보장. 보험 공식은 역시나 피해자. 피해율은요. 얘는 수입이 감소된 부분을 커버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결국에는 최다분의 뭐라고요? 피해 본놈. 아니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 최다분의 피해 본놈. 근데 수익 감소된 거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뭘로 해요? 이제 수입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 수입 죄다예요. 기준 수입 죄다 오고. 그럼 피해 본놈 뭐예요? 원래 이게 기준이 되는 수입인데 이 정도는 수입이 돼야 되는데 실제 수입이 이거밖에 안 되네. 이 차이에 해당한 게 피해 본 부분이구나.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피해 본놈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죄다분의 피해 본놈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 어렵지 않지 않나? 이 정도 이렇게 알려주면 이 복잡하고 그건 부분을 하여튼 최대한 쉽게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요? 한 번 봤는데 당연히 잘 안 되는 거 맞아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내용을 보고 메커니즘만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문제 좀 몇 개 풀어보면은 감이 살짝 잡히실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서 별표 2입니다. 농작물의 품목별, 재별, 시기별, 손해수량 조사 방법 해가지고 내용들 나오는데요. 조사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 아주 좋은 말씀들 많이 써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한번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조금 절약해 주자. 형광펜을 조금 칠해드릴게요. 형광펜 들어가지고 선생님이 형광펜 칠하는 데다가 같이 형광펜을 좀 칠해보세요. 예쁘게. 이게 또 이 부분은 여기를 여러분들을 빡세게 공부시켜가지고 명문제 나오지도 않는 거 고득점 아니 만점을 맞게 해버리겠다 아니면 내지는 만점 방지 문제도 다 맞추게 해버리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여기를 지금 해드리는 이유는 2차 공부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에 어떤 예고편 좀 느낌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언급을 드리고 갈게요. 또 마침 시험 나올 포인트가 될 부분들이 또 겹치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하나하나 일단 저가 종료 이정 특정위험 5종 안정보장 특약 가입건에 할한다라 그랬어요. 5종 안정보장 특약의 가입건. 이게 보니까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 상품 해가지고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라고 하더니 이 말인즉 적과하기 전에 적과를 하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적과의 전투가 아니라 여러분 선배들이 여기가 하도 이제 2차 공부할 때 어려우니까 적과의 전투다 해가지고 적과전이라고 하는데 적과의 전쟁이다 내지는 근데 이제 적과라는 거 이렇게 과일 따주는 거 말하는 거죠. 그 전에는 종합위험인
그 종합위험을 해주는 방식의 상품인데 그 대상 품목이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저가 전에는 그러면 종합위험인데 그럼 이 말인즉 저가를 한 후에는 그러면 종합위험이 아닌갑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실컷 요 앞에서 저가 전 종합위험이라고 해놓고 여기서 저가 종류 이전 이제는 특정위험이네. 종합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특약을 가입을 해가지고 나 종합위험 다 안 받을게. 그냥 특정위험 이거 5종 한정만 받을게 하는 특약이 있어요. 특별약관이요. 네. 그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요. 그거의 대상 제가 뭐냐면요. 이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 하게 되면 종합위험 선택하게 되면 말 그대로 다 해줘요. 우리 쪽에서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요거 해주면 다 해준다고 그래요. 그냥 다 해주는 거야. 사실은 뭐 뒤에 수익 감소까지 배우게 되면은 사실은 그게 더 해주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편의상 종합위험이라 그러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해주면 우리는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쪽에서는 이것저것 다 안 와. 해봐야 이 5종 안에서 딱 끝나. 그럼 나 보험료도 좀 덜 내고 그렇게 할래. 그러면은 이 5종에 해당하는 이 대상 재해가 이거가 됩니다.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태지집에 화재가 나서 이제 우박 저희 이제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 다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태지집, 화재, 우까지 태지집, 화재, 우까지 여기까지만 일단 이게 그 5종이에요. 태지집, 화재, 우까지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딱 체크해놓고 여러분들은 형광펜 부분 좀 체크해주세요. 여기가 시험 나오는 포인트가 됩니다. 또 그리고 저가 후 착가수 조사라는 걸 하는데요. 얘는 언제 해요? 조사 시기가 저가 종료 후에 해요. 근데 이제 얘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른 친구들은 사고 접수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보세요. 조사 시기들을요. 그죠? 근데 얘는 특이한 게 사고, 피해와 관계없이 전 과수원 조사해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게 좀 특징적인 내용이다. 그럼 이제 이거 딱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몇 개 쭉 깔아놓고 다음 중 피해와 관계없이 전 과수원을 조사하는 저가수 조사 이 정도는 고를 수 있어야 되겠죠. 너무 쉽다. 자, 낙엽률 조사 얘는 단감하고 떫은감의 경우에 하는 조사예요. 단감펜 체크해놓고요. 좀 넘겨보니까 아이고 해가림 시설조사, 비가림 시설조사, 시설조사 이 친구들은 보니까 조사 방법을 전수조사라고 써놨네. 이거 특이하네요. 체크할게요. 전수조사는 다 한다는 얘기고 계속 앞에 나왔던 표본조사 이거는 표본만 딱 설정해가지고 그거 조사한다라는 거죠. 정확도는 어떤 게 높겠어요? 전수조사가 당연히 높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도 이제 수확감소보장, 과실손해보장 및 농업수입보장 해가지고 생육시기, 재해, 조사 내용,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죠. 페이지 딱 넘어오자마자 여기 2양 한계일 7월 31일 이후 여기 좀 체크할게요. 이양직파 불농피해 조사라고 이름을 써놨네요. 요거는 사고 접수 후 지체 없이가 아니라 이양 한계일 7월 31일 이후 벼가 여기 해당이 되네요. 벼 체크해 놓으시고 여기까지 같이 체크해 놓읍시다. 여기까지 조금 내려와서 경작불능 조사인데요. 이게 이제 밭작물들은 대부분이 이제 이 경작불능 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경작불능 보험금 이렇게 나가는 게 있죠. 근데 차는 빠져요. 차는 제외. 여기 체크하세요. 그래서 경작불능 조사 해당 없는 품목은 이렇게 저거 깔아놓고 그럼 차를 골라야 되겠죠. 자, 복분자 수정 완료 후, OD 결실 완료 후 이렇게 써놓으세요. 형광펜 체크해 놓으세요. 그리고 요거 위주로 여러분들 해독할 때 조금 눈여겨서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수확 직전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 망감류 이 친구들도 피해와 관계없이 전 과수원 조사하는 친구들 이렇게 착가수 조사를 이렇게 체크해 놓으세요. 그 이유는 이제 2차 공부할 때 좀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수확량을 잡는 방식이 그 기준을 잡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또 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2차 공부해보면 재밌어요. 결국에는 조사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
보험금 계산할 때 이 필요한 요소들을 체크하는 거네. 이렇게 또 이런 다른 각도에서 또 그 바라볼 수가 있어서 계속 공부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수확량 조사하는 거에서 여기가 이제 조사 가능일 워딩으로 오는 거 차 체크하시고. 자, 뒤에 이제 생산비 보장 넘어와가지고요. 여기는 그냥 선생님이 그냥 보다가 이건 쌤 필대로 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여기 생산비 피해 조사에서 이런 조사를요 사고 발생 시마다 하잖아요. 그죠? 이게 딱 4개가 보여서 하나만 싹 바꾸면 틀린 보기 만들어서 다음 중 생산비 피해 조사 그 조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버리면 이거 하나만 싹 바꾸면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헷갈릴만 하잖아. 그죠? 너무 보여서 그냥 쌤 필이 재파종수사 해놓고요. 실컷 좋은 말씀 많이 해놓고 얘네만 해당.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 거 해놓고 재파종수사라고 하면서 해당하지 않는 거 하나 싹 바꾸면 4개니까 아유 문제 내기 좋죠. 여기 재정식 조사도 생산비 보장에서 여기 뭐 재정식 조사하는데 해당하지 않는 거 여기도 딱 4개가 보이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만 바꾸면 문제 만들기 아주 꿀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잡아봤습니다. 나오면 선생님한테 커피 한 잔씩 사주세요. 선생님 형광펜 침대에서. 제 14조 가축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여기는 선생님이 지금 여기 그 볼드하고 밑줄 쳐는 부분 조금 째려 봐야 됩니다. 잘. 가축에 대한 보험 가액은요. 먼저 보험 가액.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 목적물의 수량에다가 적용 가격을 곱해가지고 산정합니다. 수량에다가 적용 가격 곱해가지고. 그리고 가축에 대한 이번에는 손해액은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폐사 등의 피해를 입은 보험 목적물의 역시 수량에다가 적용 가격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적용 가격.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에 가로놓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여기 워딩이 곧대로 나와야 됩니다. 여기 워딩을 싹 바꿔버려서 다른 걸로. 그러면 그 틀린 보기가 돼요.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 가격이라는 것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시장 가격 등을 감안해가지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그죠? 다만 보험가입 당시 보험가입자와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따른다 그랬어요. 기출 패턴 체크합니다. 보험가입 당시 보험가입자와 재보험사업자가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 방법에 따른다 그랬죠. 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폐사 등의 피해를 입은 보험 목적물의 수량에 적용 가격을 곱해서 산정한다. 그렇습니다.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 목적물의 수량에 시장 가격이 아니라 적용 가격이라고 해야죠. 적용 가격. 적용 가격을 곱해서 산정한다. 가축에 대한 손해액 산정 시 보험가입 당시 보험가입자와 재보험사업자가 별도로 정한 방법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그랬습니다. 제15조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 목적물의 제조달 가액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해서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해서 선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말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 농업용 시설물의 보험 가액은 어떻게 된다? 이 제조달 가액에서 빼기 감가상각액 이렇게 정리 좀 해볼 수 있겠죠?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 목적물의 원상복구 비용을 말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 당시 보험가입자와 재보험사업자가 보험가입 및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가축 얘기했고 이번엔 지금 농업시설물 얘기하고 있어요. 기출 패턴 체크합니다. 보험가입 당시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와 재보험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없다. 아이고
별도로 정한 경우에 그 방법 따른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죠?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 가액은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 목적물의 제조달 가액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해가지고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선정한다. 그렇죠?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 목적물의 제조달 가액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해서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해서 산정한다. 그러니까 이때 문제 나왔을 때는 이 제조달 가액에 가로를 쳤지만 사실 다른 곳들도 이렇게 다 가로가 쳐질 수 있는 자리들이죠.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 산정 시 보험 목적물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고려해야 된다. 가축이 아니고 농업시설물. 그 앞쪽 가축 얘기할 때는 감가상각액 이런 이야기 없었죠. 이건 시설 쪽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 감가상각액이라는 말은 그죠?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 가액은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 목적물의 제조달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보험 가액은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써드렸어요. 제조달 가액에서 감가상각액 빼가지고 하는 거, 이렇게 보험 가액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제조달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보기가 되죠.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조달 가액 빼기 감가상각액 이런 식으로 제16조 손해평가 업무방법서 재보험 사업자는요 이 요령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손해평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하여야 한다요. 누가요? 재보험 사업자가요. 무엇을요? 손해평가 업무방법서를요. 작성하여야 한다예요.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 재검토 기한. 농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기출 패턴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딱 가로놓기로 여기 재보험 사업자하고 매 3년에서 이 3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